비뚤어진 입술의 남자. 아서 커난 도일. 1장. 사라진 남자. 왓슨은 결혼하고 조그마한 병원을 개업했다. 친절한 의사이며 명탐정 홈즈의 절친한 친구라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하지만 왓슨은 따분하고 지루할 때가 많았다.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홈즈와 함께 살 때는 밤낮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 마냥 즐거웠는데 지금은 밤늦도록 환자 치료에 바빴고 아내와 단조로운 대화가 있을 뿐이었다. 1887년 6월 어느 날 왓슨은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아, 벌써 10시군. 이제 슬슬 잠이나 잘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내는 휘트니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휘트니 부인은 슬픔에 젖어 울먹였다. 부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휘트니 부인은 왓슨 부인이 가져다준 포도주를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이틀이나 집에 돌아오질 않는군요. 오늘 밤 남편을 데려다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왓슨은 휘트니 부인의 남편이 아편 중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남편을 그 지긋지긋한 아편굴에서 구해주세요. 그러자 왓슨 부인도 곁에서 여보, 어떻게 좀 도와드리세요. 아편 소굴에 여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나 홈즈 씨 같은 남자분이라야 휘트니 씨를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거들었다.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왓슨은 휘트니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부인, 염려 마십시오. 제가 휘트니 씨를 모셔오겠어요. 지금 수원덤 골목에 아편굴에 있지요? 네, 그래요. 아휴,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수원덤 골목은 건달과 불량배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며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마음을 음산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왓슨은 홈즈와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며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겨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왓슨은 마차에서 내리자 곧장 아편굴로 뛰어들었다.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괴이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짙은 갈색 연기와 냄새가 방안을 감돌아 마치 지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담뱃대와 아편을 들고 다가와 침대로 안내하려 했다. 고맙지만 아편을 비우러 온 게 아니야. 아이자 휘트니를 찾아온 거야. 그때였다. 안쪽 침대에 있던 한 노인과 마주쳤다. 눈이 매우 날카로웠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왓슨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시 휘트니를 찾는데 열중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창백하고 여윈 얼굴로 초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휘트니를 찾아냈다. 휘트니 씨, 이제 돌아갑시다. 부인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왓슨이 이렇게 말하자 휘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밤 11시입니다.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수요일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 지 겨우 2-3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당신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휘트니는 아직도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휘트니를 부축해서 좁은 통로로 지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왓슨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홈즈가 빙긋이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홈즈, 이런 데서 뭐하고 있나? 왓슨, 조용히 말해. 의논할 일이 있어서 급히 왔네. 그 사람을 마차에 태워서 돌려보내고 자넨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왓슨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휘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노인이 홈즈라니. 아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홈즈일 줄이야. 그런데 왜 홈즈는 주름진 얼굴에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을까?
왓슨은 휘트니를 마차에 태워 마부에게 돈을 두둑이 주면서 이분을 댁까지 잘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주게. 하고 부탁했다. 마차가 떠나자 노인이 아평굴에서 나왔다. 어떻게 된 거야, 홈즈? 거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느닷없이 아평굴에 들이닥쳤으니 말일세. 난 아내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자네가 변장까지 하고 숨어 있으니 사건이 생긴 모양이지? 자네 말대로야. 어려운 사건이라서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는군. 왓슨, 좀 도와주게. 매일 환자들만 보느라고 따분하던 참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군. 아내한테는 자네를 만나서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편지를 써보냈어. 잘했군. 오늘 밤엔 자네와 둘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됐는걸. 홈즈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익하고 휘파람을 불자 마차 한 대가 다가왔다. 홈즈는 젊은 마부에게 돈을 쥐어주더니 마부를 돌려보내고 마차의 고삐를 잡았다. 자, 타게, 왓슨.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사건을 설명해주겠네. 마차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사건은 아까 그 아편굴에서 일어났다고 해야겠지? 세인트 클레어라는 남자가 아편굴에서 사라졌거든. 죽었을지도 몰라. 살해당했나? 아직은 분명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편굴 뒤쪽엔 항구로 통하는 수로가 있어 물에 던지면 시체가 바다에 휩쓸려 들어가거든. 그런데 리시에는 왜 가는 건가? 세인트 클레어의 집이 그곳에 있거든.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그 집에 묵을 예정이야. 침대가 2개 있으니 자네도 함께 지낼 수 있어. 마차는 런던 교회를 달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홈즈, 사건의 내용을 말해보게. 이번 사건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직도 단서를 못 잡고 있어. 자네에게 말하면 번득이는 좋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홈즈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5년 전부터 리시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상당한 재력가야. 나이는 37살이고 아내와 2아이가 있지. 어쩌다가 아편 중독에 걸린 모양이로군. 왓슨, 너무 서두르지 말게. 그는 아주 성실한 남자야. 매일 리시에서 런던으로 출근했다가 6시경이면 기차로 돌아오지. 이웃들도 세인트 클레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홈즈,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굴에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 지난 월요일에 세인트 클레어는 평소처럼 집을 나가며 아이들 선물로 집짓기 장난감을 사다 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세인트 클레어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집에 전보가 왔는데 에버딘 선박회사에 소포가 와 있으니 찾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어. 에버딘 선박회사는 스원덤 골목 근처에 선창가에 있지 않나? 맞았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내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선박회사에 가서 짐을 찾았어. 그리고 스원덤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 그때가 4시 35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나? 월요일은 매우 더운 날이었지. 지저분한 스원덤 골목의 집들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짐이 많아 마차를 부를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타는 비명이 들려왔다는 거야. 홈즈는 잠시 말을 끊고 드디어 이제부터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듯이 왓슨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난 쪽을 올려다보던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3층 창문에서 남편 세인트 클레어가 자기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지르는 걸 보았어. 그때 누군가 안에서 남편을 힘껏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이더니 남편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야. 부인은 남편의 뒤를 쫓지 않았나? 물론 쫓아갔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남편의 비명을 들었으니 더군다나 남편은 집을 나올 때와 똑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단추도 풀리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던 모양이야. 남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어. 그래서 부인이 3층으로 올라갔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이 그녀를 거리로 몰아냈어. 부인의 신고로 경감과 경찰 2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3층으로 들어갔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없었던 거야. 다만 험상궂게 생긴 안진뱅이가 있을 뿐이었지. 경찰이 샅샅이 수색해 보았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거 참 이상하군. 뭔가 감춘 게 있을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 물론 안진뱅이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 부인이 이상한 예감이 들어 책상 위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집짓기 장난감이 들어있었어. 세인트 클레어가 선물로 사오겠다고 약속한 장난감이지. 세인트 클레어가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군. 그렇지. 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이 다시 조사했더니 방 안쪽에 있는 커튼 뒤에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 창문 바로 밑은 하역장이 있었어. 창틀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고 자세히 보니 마룻바닥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 커튼 뒤를 살펴보니 세인트 클레어의 물건들이 양복만 빼고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야. 홈즈, 아무래도 살인사건 같아. 세인트 클레어가 살해되어 창문을 통해 바다로 던져진 것 같아. 왓슨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왓슨, 가장 수상한 친구는 그 방에 있던 안진뱅이야. 줄곧 3층에 있었으니까 그 거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홈즈는 이번에도 거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2장, 안진뱅이, 거지. 그 험상궂은 거지의 이름은 휴분이라고 하지. 근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모퉁이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 나도 분의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했어. 홈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게 왓슨, 세인트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본 건 틀림없이 분일 거야. 분은 다른 거지들과는 확실히 달라. 머리가 좋거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려대면 척척 말을 받아 넘기는데 제법 재치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네는 세인트 클레어를 죽인 범인이 분일 거라고 보고 있나? 하지만 분은 안진뱅이야. 젊은 세인트 클레어가 안진뱅이에게 간단히 당할 수 있을까? 왓슨, 안진뱅이라고는 하지만 다리를 절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라네. 자넨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다른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거든. 그렇지 않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분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네. 왓슨은 의사답게 신중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게. 좋아.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네. 창틀에 묻은 피를 보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기절했어. 경찰은 부인을 마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평굴에 있는 자들을 수색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결국 다른 자들은 모두 풀려나고 경찰서까지 끌려간 건 분 혼자뿐이었어. 경찰도 분을 가장 수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로군. 분의 셔츠 소매 끝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 약지 손가락에 있는 상처를 보이면서 거기서 나온 피라고 우긴 모양이야. 분은 물론 다른 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겠지. 그는 언변이 뛰어나지. 경찰이 묻는 말에 시치미를 떼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남편의 모습을 봤다는 건 꿈이거나 착각이라고 일축했어. 그러자 왓슨이 갑자기 홈즈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물어보겠네. 경찰이 창문 뒤에 있는 하역장을 조사하지 않았나? 바닷속을 뒤졌다면 시체가 나왔을지도 모르잖아. 과연 내 친구 왓슨이야. 멋진 질문이군. 홈즈는 과장된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하는 동안 썰물이 되기 시작했어. 하역장은 바싹 마른 연못까지 되었는데 그곳에서 세인트 클레어가 입고 있던 상의를 발견했어. 놀랍게도
주머니에 1페니짜리 동전이 550개나 있었다더군. 그러니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가라앉아 있었지. 홈즈는 말을 끊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홈즈, 상의 주머니 속에 그 많은 동전은 어떻게 된 걸까? 그건 분이 구걸해서 모은 동전이겠지. 분은 그 동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어. 구걸한 돈을 누군가 모조리 훔쳐가 버렸다는 거야. 경찰에 끌려갔지만 다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어. 분은 오랫동안 구걸은 해왔지만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평굴에 몰래 숨어 들어가 조사해 보려고 했지. 그래서 한 가지라도 알아냈나? 아니, 전혀. 홈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차는 리시의 별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홈즈는 세인트 클레어의 집 앞에 조용히 마차를 세웠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오세요, 홈즈 씨. 무슨 단서라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홈즈의 말에 몹시 실망한 듯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왓슨은 부인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불안과 공포와 슬픔에 젖어 있는 세인트 클레어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묘한 사건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부인,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왓슨이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소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홈즈 씨가 이렇게 애를 써주시니 마음이 든든해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단서가 잡히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천천히 홍차를 마셨다. 홈즈 씨,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젠 절대로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현재로서는... 홈즈도 이 질문에는 매우 난처한 듯 당황해했다. 부인은 죽은 남편에게서 받은 편지를 내보였다. 봉투가 구겨져 있었고 수원덤 골목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글씨가 매우 형편없군요. 부인, 남편 글씨가 아니죠? 네, 하지만 내용은 분명히 남편이 쓴 거예요. 이름을 쓴 뒤에 집 주소를 썼군요.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보십시오. 이름은 잉크 색깔이 진하죠. 하지만 주소는 글자가 희미하죠. 앞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한 번에 쓰고 앞지로 눌렀다면 이름만 진하게 될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이름을 적고 펜을 내려놓은 다음 주소를 물어서 나중에 적은 겁니다. 부인, 편지에 다른 것도 들어있었군요. 네,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쓴 게 틀림없군요. 홈즈는 편지를 읽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연히 사건에 말려들었지만 곧 해결될 거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소. 세인트 클레어. 책에 붙어있는 빈 종이를 뜯어서 썼군.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자는 엄지가 더럽고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봉투에 풀칠을 한 자국도 있어. 부인, 세인트 클레어 씨 글씨가 틀림없습니까? 홈즈 씨, 남편 글씨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남편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 교묘하게 가짜 편지를 썼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말입니다. 홈즈와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홈즈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천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건 추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3장. 거지의 정체. 왓슨, 일어나게. 홈즈의 목소리였다. 밤을 새웠나?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날이 새버렸네. 홈즈는 어젯밤과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놀랐는걸. 한잠도 안 잤는데도
얼굴빛이 좋군. 왓슨은 침대에 내려와 창문을 열었다. 자, 왓슨, 떠날 준비하게. 한달음에 런던까지 마차를 몰 테니까. 왓슨이 시계를 보니 아직 5시도 되지 않았다. 왓슨,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차는 바로 꺼낼 수 있어. 마차로 달리면서 시골 아침의 상쾌함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 홈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었군 그래. 두 사람은 집안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말이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를 밖으로 끌어내 몸을 실었다. 홈즈, 뭐 좀 물어봐도 되지? 흔들리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왓슨이 입을 열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하게. 홈즈가 채찍질을 하면서 대꾸했다.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마차는 풍랑이 심한 바다의 조각배처럼 몹시 흔들렸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딜 가는 거야? 안진뱅이 거지가 갇혀있는 경찰서로 직행하는 거야. 마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범인은 역시 분이었군 그래. 범인이 아니야. 사건의 주인공이지. 그건 무슨 뜻인가? 오늘 새벽에 목욕을 하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 그 실마리라는 게 어떤 건가? 목욕 소리야.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 뭐, 소리라고? 이 솔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문질러서 벗겨줄 거야. 어느덧 마차는 런던 시내로 접어들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온 마차를 보고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경관은 깜짝 놀랐다. 홈즈 씨로군요. 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소. 당직은 누구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십니다. 그때 벌써 요란한 마차 소리를 듣고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현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안녕하십니까 경감님.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에 관련된 협의로 체포된 남자 말입니다. 그래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유치장은 지하실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감이 입을 열었다.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교도소와 달라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목욕도 할 수 있지요. 호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주 얌전합니다. 그러나 지저분해서 질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녀석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목욕은커녕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손만 씻겼지만 얼굴에 때국이 줄줄 흐릅니다. 경감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똑같은 방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홈즈 씨, 이 방입니다. 보십시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분은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경감의 말대로 분은 너무나 더러웠다. 온몸이 떼투성이었고 눈에서부터 턱까지 찢어진 상처는 허옇게 부풀어 있었으며 윗입술이 삐뚤음하게 휘말려 올라가 있었다. 정말 지저분하군요. 내 그럴 줄 알고 세수를 시켜주려고 도구를 챙겨왔죠. 홈즈가 목욕소를 꺼내며 말했다. 그건 목욕소 아닙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군요. 그럼 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어주십시오. 경감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홈즈는 숨을 죽이고 분에게 다가가 소를 물에 적시더니 분의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분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며 화를 버럭 냈다. 세인트 클레어 씨, 이제 연극은 집어치우시오. 분의 더러운 얼굴은 껍질이라도 벗긴 것처럼 하얗게 변했고 더러운 떼국도 무서운 흉터도 없어지고 비뚤어진 입술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빨간 머리카락도 검게 변해 있었다. 남자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앗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경감님, 이분이 바로 실종된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경감과 왓슨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자,
세인트 클레어 씨, 이제부터 당신이 설명하시죠. 홈즈의 말에 세인트 클레어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얼굴을 들었다. 부끄럽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얼굴을 붉혔다. 홈즈가 물었다. 정말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있었군요. 배우였나요? 아닙니다. 신문기자였습니다. 신문기자까지 하신 분이 어째서 거짓 흉내를 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할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까 범죄 사건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홈즈 씨, 이건 범죄는 아니지만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부인을 걱정시켰으며 경찰을 희롱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경감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 노릇을 했다는 것만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교도소도 좋고 그보다 더한 사형대 위에라도 서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운 비밀만은 아이들에게 제발 감춰주십시오. 그 애들이 가엾어서 그럽니다. 뻔뻔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경감에게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러자 홈즈가 말을 받았다. 걱정 마십시오. 경감님은 틀림없이 당신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짓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편집장이 거지들의 일상을 소재로 기사를 연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거지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담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분장 기술을 배워 살색 반창고로 입술 한쪽을 말아 올리고 얼굴 피부색을 고치고 커다란 흉터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가발을 쓰고 누더기를 걸치니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생활을 생생하게 연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쓴 거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고 왓슨이 말했다.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5-6시간 구걸하고 26실링 4펜스나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면 제 월급을 벌 수 있었지요. 그렇게 벌이가 좋은 줄은 미처 몰랐는걸. 내 월급쯤은 열흘이면 벌 수 있겠군 그래. 경감이 흥미롭다는 식으로 대꾸했다. 사실입니다. 그 무렵 저는 일주일에 2파운드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성실히 일해서 번 돈과 빈둥거리며 편안히 앉아서 번 돈은 가치가 다르죠. 홈즈가 못마땅해하며 말했다. 부끄럽습니다. 그 무렵 친구 부탁으로 어음에 서명했다가 잘못되어 25파운드의 빚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25파운드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심하던 중 저는 변장을 하고 시내에 나가 구걸을 시작했어요. 결국 열흘 만에 빚을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버리고 거지 노릇에 재미를 붙였어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마저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홈즈가 내뱉듯이 차갑게 말하자 세인트 클레어는 고개를 떨구었다. 홈즈는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보다 아평굴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네, 아평굴의 3층 방은 제가 거지로 변장하기 위해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말끔하게 입고 나와서 그곳에서 거지 차림으로 변장했어요.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평굴 주인분이었지요. 그에게 사례비로 충분하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비밀이 폭로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겠죠. 계속하십시오. 홈즈의 재촉을 받자 세인트 클레어는 괴로운 듯이 말을 이었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거지가 된 저는 불쌍한 몰골로 남의 동정을 받으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도 하루에 2파운드는 벌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여를 거지는 편안히 앉아서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분장술도 뛰어나고 행인이 농담을 걸어오면 재치 있게 대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어느새 런던의 명물이 되었어요. 돈을 모아서 리시에 집도 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거짓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부인과 아이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제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에 우연히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돈벌이가 잘 되어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려고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내가 나를 올려다보고 서 있지 뭡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앗하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에게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그래서 부인을 내몰았군요.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빨리 양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거지로 변장했어요. 부인이 형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가발을 쓰고 분장을 한 뒤였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한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벗어놓은 옷들 때문에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상의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주머니에는 그날 구걸에 모은 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때 급히 창문을 열다가 창틀에 손을 다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내렸군요. 홈즈가 말했다. 다른 옷들은 던져버릴 겨를도 없이 경찰이 우르르 올라왔어요. 아이들에게 줄 집짓기 장난감을 그대로 둔 것도 실수였습니다. 다행히 정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세인트 클레어를 살해할 혐의를 받게 된 거지요. 결국 엄청난 소란만 피운 셈이군요. 그때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좋았을 거 아니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평굴 주인에게 편지에 반지를 넣고 붙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편지는 어제 부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어제라고요? 끔찍한 일주일을 보냈겠군요. 아평굴 주인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편지를 붙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난 이 사건을 풀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홈즈 씨의 부탁도 있고 하니 이번은 봐주겠소. 하지만 이 기회에 거지 노릇을 정리하시오.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눈시울을 적셨다. 그렇다면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홈즈 씨, 소문대로 놀랍군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명탐정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왓슨이 경감의 말을 받았다. 명탐정이 되는 비결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밤새도록 천장의 시선을 고정하고 담배를 피워대면 됩니다. 뭐라고요? 경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